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광운대학교 화학과 이과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 화학과에서 화학을 가르치시는 장훈재 교수님과 예. 올해 노벨 화학상을 뭐가 받았는지 하고 배우고 있는데 있습니다. 진짜 1부는 사실은 야. 저희가 화학에 대해서 오늘 이거 폭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만 매우 재밌습니다. 네. 안승찬 기자가 재밌으면 지금 보시는 분 다 재밌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제일 걱정이었어. 제가 화학, 예. 진짜 화학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매우 재밌습니다. 장 교수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화학이 재밌었습니까? 더 그 전부터도 화학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랬을 수가 있습니까? 왜 재밌었어요 그게? 그거는 거짓말 아닙니까? 집에서 막 정말 집에 실험실 근데 사실 이제 있었어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긴 했는데 네. 과학 중에서는 화학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물리는 우선 너무 어려웠고 솔직히 예. 그리고 생물 지구과학은 외우면 어떻게든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화학은 약간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이 중고등학교 있고 화학 뭐 나도 뻔히 아는데 불꽃 저는- 반응도 있고 뭐 그 뭐가 재밌습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팔자인가 봐요. 화학자 할 팔자. 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재밌었다. 원소 기호 이런 거에서 딱 이런 거 없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예. 원주율을 몇 자리까지 외우나 내기하는 것처럼 예. 아무 이유 없이 주기표를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음.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 근데 오히려 재밌던 건 그 원소의 이름들이 왜 그렇게 정해졌을까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는 게 되게 일화가 많았어요.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온갖 나라에 막. 포타슘 뭐 그런 칼슘 것들. 이거 왜 그렇게 이름들이 왜 붙었는지 그렇게 됐는지 네네. 그걸 다 지금 찾아봤다고요? 말씀하신 것 같은 게 그건 그런 거죠. 포타슘을 우린 포타슘이라는데 근데 포타슘이라고 하시네요. 되게 전 이과였거든요. 근데 네. 아무리 그래도 보통은 이제 칼륨이라고 하시는데 이 이름은 네. 왜 다른가 이런 거 막 찾아보고 하면은 다 국가 정세나 막 세계 대전 이런 걸로 연결돼 있고 예. 그런 걸 찾아보면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얘기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화학에. 그거 하나만 딱 다음에 한번 따로 모셔서 들을 텐데 하나만 딱 얘기해 포타슘 주십시오. 칼륨 예. 얘기 좀 제일 해주실래요?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포타슘 칼륨이나 그 비슷한 게 있죠. 소듐이랑 나트륨 있잖아요. 소듐, 사실 우리는 나트륨. 소듐 예? 나트륨이 제일 많이 익숙하죠. 예? 예? NA? 네. 근데 그게 원래는 소듐이 원래는 맞는 말이었어요. 예. 왜냐면 처음 찾아낸 사람이 소다라는 그 거기서 만들어서 소듐이라 했는데 예. 이거를 이제 싫어했던 게 독일 쪽에서 음. 그 당시에 독일이 과학 문화가 엄청나게 강대했으니까 네. 그 물질이랑 똑같은 걸 우리는 칼리라고 부른다. 그래, 아니 이 뭐더라? 나트륨. 나트론. 나트론. 나트론이라고 부른다 해서 음. 나트륨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쇠락하면서 미국이 예. 강해지잖아요. 근데 예. 영어식 발음으로 모든 걸 규정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듐이 소듐으로. 영어 이름. 영어 이름. 그래서 지금도 독일 가면 나트륨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준은 영어식 표기를 쓴다가 기본 룰로 화학표 수로법이 돼 있어서 예. 독일 미국이 소듐이 싸우는 맞죠. 거다 이거죠? 네. 지금은 이제 소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이제 이걸 갑자기 나트륨을 없애면 사회적으로 헷갈리잖아요. 예. 염화 나트륨이라고 다 얼마 들어있다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둘 다 맞다라고 아. 해서 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애매한 결론을 내렸네요. 그런 게 재밌었구나. 그게 재밌습니까? 그런 거 재밌으면요 교수님 파악하지 마시고 그 서울 시내나 뭐 동명이나 이런 거 배우면 뭐 암사동을 왜 암사동인지 장지동을 왜 장지동 되게 그런 거 재밌습니다. 지금을 야, 잘못했겠나 그런 거 재밌는 거 어떻게 화학까지 왔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색이고 있고. 오늘 아까 저 요거 어. 노벨상 받으신 요 세 분 중에 예. 클릭 화학은 배웠고 오늘 요분이 지금 남자분 두 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클릭 케미스트리 하시는 네, 네, 분이고 맞습니다. 이분은 아까 뭐 별도로 다른 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클릭 화학 반응인데 차이점은 저 샤플리스 교수님이나 멜다 교수님은 말씀대로 구리를 썼어요. 근데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버토지라는 교수님은 이 화학 합성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생물학이라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구리라는 게 몸에 들어가면 결국에 중금속이라서 예.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예. 구리도 안 쓰고 해야겠다. 어. 라는 걸 찾아낸 게 바로 이분입니다. 그럼 몸 안에서 뭐가 뭘 붙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반응인데 아까 봤던 아자이드라는 것과 네. 알킨이랑 붙이고 싶은데 예. 몸 안에서 구리를 안 써. 반응하게. 네. 살아있는 거 내 속에서 그래서 구리가루를 몸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넣으면은 죽으니까. 독이 독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구리를 안 넣고 네, 구리를 안 넣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은 요런 팔각형 고리를 생각을 해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 아까 막대기 3개 있는 삼중 결합이라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예. 얘네들은 무조건 일직선이어야 돼요.
무조건. 네. 근데 골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꺾이잖아요. 예. 얘가 지금 휘어져 있는 거예요. 불안하게. 불안하게 휘어 있으니까 이거를 탁 펴버리고 싶으니까 예. 이 피는 힘을 만들어 주려고 요걸 넣어가지고 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살짝 구부러져 있을 때 다른 애를 넣어가지고 그 사이에 쏙 들어간다. 네, 이게 다시 조금 펴지는 게 감안되는 상태로.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네. 그림 중에 요 그림이 또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는 원래 상태였고 예. 그러면은 밑에 요거를 처음에? 낮춰준다. 술 한잔 했어요. 예. 지금 말씀드린 애는 얘를 높이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얘가 높아져도 언덕은 낮아져요. 그냥 쭉 내려오니까. 네,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쏙 넘어가면 되니까. 아. 원래는 이만큼 가던 게 여기가 불안정하니까 요것만 갈 수 있게. 요 모양을 만든 거야, 탑처럼. 그래서 딱 재료가 오면 와르르 무너지면서 예. 결합이 된다라는 술은 안 뜻인 넣어도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성인용 비유인데 하지마. 그러니까 티셔츠 한 장만 입혀서 들어보낸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네요. 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야, 진짜 얼마나 근데 불안정하겠습니까? 총매 없이도 되는 거지. 아, 이런 강의는 처음이야. 어질어질한데요. 예. 와, 정말 불안정한 맞- 상태. 맞는 개념이죠. 맞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정정하는 그런 제가 거잖아요. 실수. 그렇지 맞는 개념이야. 네, 예. 맞는 술을 넣으면 말씀이십니다. 어떡하냐. 뭐 아무것도 안 넣고 해보자. 그렇지, 그렇지. 반응은 좋게. 그래, 건강에도 안 좋은데 술을 뭘 안 먹지 어떻게 하면 말고. 될까. 그러다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로 한 것이 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너무 많아요. 이 그림에 있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얘네들이 붙으면 단백질이 되고 고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만 봐도 뭐 질소도 있고 막 여기 산소도 있고 막 온갖 게 다 들어 있잖아요. 예. 그냥 원래대로 뭔가로 세포를 몸속에 있는 거를 붙이고 싶으면 얘네가 다 방해를 합니다. 잡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랑 직교라는 건 이 90도 형태로 돼가지고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예. 그 반응을 만들게 된 거죠. 결국 이 클릭 반응은 우리 몸에 어떤 거랑도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붙는다. 아. 그러니까 몸속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와. 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포들의 암세포나 이런 것들의 겉에를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붙여서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암세포가 어떻게 분열을 하는지 자라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현미경에 잘 잡히는 뭔가를 암세포에 붙여버릴 네, 때 빛을 내는 걸로 해서 아. 이제 붙여버리는데 있는 곳만 빛이 보이게. 그런데 다른 거하고는 영향을 안 미친다. 네. 아. 그게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클릭 반응인데 예. 하나는 만드는 방법을 만든 거고 하나는 계량해서 직교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살아있는 것한테 쓸 수 있게 만든 거고. 이건 근데 방식이 매우 다르네요. 이제 아주 기본적인 틀만 같죠. 어. 근데 방식 자체나 발상은 완전 다르죠. 이야. 발상의 전환이네. 네. 그럼 이걸 발견하게 된 다음부터 과거에는 어려웠거나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진 게 방금 말씀해주신 암세포에 무슨 형광물질을 붙인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 거는 우선 물질을 밖에서 붙여야 돼요 우리가. 예. 붙인 다음에 넣어도 음. 걔가 그냥 우리 몸에 다른데 달라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몸에서 아예 해버리면 그냥 거기밖에 안 붙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은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약을 만드는 완제품을 만드는데 특화가 주로 됐다면 쓰는 거고. 네, 얘는 우리가 원하는 데만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야.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몸속에서 합쳐지니까. 네. 진짜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다. 잘은 모르지만. 대단하네요. 그게 생물 직교화학. 직교화학. 네. 직교. 왜 이름도 이렇게 직교라고? 참 어렵네. 생물과 화학이 아무 관계없이 90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이 화학에 영향을 미치거나 화학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각자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각자의 일은 하는데 각자 딱 원하는 우리가 목표한 네네. 타겟끼리만 서로 붙게. 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근데 장 교수님은 그때는 아직 어린이셨으니까 못 하셨겠군요. 왜 다른 교수님은 하는데 장 교수님은 못 하셨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지 않을까요? 아니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매우 혁신적인 겁니까? 그동안 예를 들면 몸 안에서 붙이는 방식의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그럼 그 전에는? 그 전에도 이런 시도들은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 있는 온갖 게 많다 보니까 예. 정확히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다른 데 붙는다거나 그런 게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 그림 보시면은 이게 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끝에 이 번쩍번쩍한 모양이 예. SN38 써 있는 게 항암제예요. 예. 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항체를 이렇게 그립니다. 항체라는 것은 항원이란 것만 찾아가 잡으니까 얘가 달려들어 가지고 암을 찾고 치료하는 물질을 한 번에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항체라는 건 생체 물질이라서 엄청 거대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붙이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막 드럭드럭 붙을 거예요. 그럼 얘가 물체를 찾아가는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없이 딱 한 곳에서만 아무 상관없이 붙이게 해야 두 가지 재료의 특성을 다 살아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식이 많이 쓰이는 거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야.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이렇게 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클릭 반응이 노벨상을 이번에 받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어요. 왜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반응인데 예. 사실 20년의 시간 동안 또 다른 방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도 이 클릭 반응도 계속 개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예. 근데 아마 가장 시작점이기도 하고 해서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게 그 정도의 엄청난 거냐에 대해서는 이 노벨 화학상도 이제 좀 분야가 애매해졌습니다. 화학이. 그래서 생명을 하는 분들도 화학상을 받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애매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19년 노벨 화학상 받은 게 리튬 배터리거든요. 이런 건 진짜 엄청난 그렇죠. 변혁을 예. 이끌어냈잖아요. 예. 그리고 또 1993년에 받은 건 PCR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검사할 때 쓰는 PCR. 그게 예. 화학상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요. 그것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약이 만들어지고 한다 해도 그렇게 임팩트가 좀 크진 않죠. 예.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느 순간 PCR이 갑자기 지금 모두한테 주목받았던 것처럼 이걸로 진짜 항암제가 완벽하게 나와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 그 가능성과 이제까지의 진보를 바탕으로 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아, 그런 의미. 그러니까 노벨상은 그러니까 운도 좀 좋아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운이 더 크죠. 이런 거에 아이디어를 얻고 시작하는 것도 운이고 네. 성공하는 것도 운이고 모든 게 그러니까 우연히 구리를 넣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구리를. 그래도 생각해서 넣었을까? 왜 구리를 넣었어? 정말 운 없게 구리만 안 넣었을 수도 있죠. 운이 없다면. 그냥 수해 리베붕탄부터 하나씩 다 넣어보나요? 그냥 우연히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근데 이렇게 훌륭한 학문인 물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학문인 화학이 근데 왜 유명한 물리학자는 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많은데 있는데 유명한 화학자 압니까? 뭐 없습니다. 뭐- 왜 화학은 왜 화학은 그런 게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화학이 너무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잡다합니다. 학문이. 잡다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학문이든 간에 예. 제일 유명한 사람을 보통 뭐뭐의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화학도 아버지가 있는데 심지어 얼마나 잡다하면 아버지가 3명 있어요. 그리고 예? 이들이 했던 제일 중요한 게 음. 제도를 만들거나 용어를 정리한 게 되게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화학이라는 거 시작이 뭔가 대단할 것 같지만 예. 그 동네 그 원주민들이 그 유인원들이 식물을 다려내 가지고 뭐 약 구하고 맥주 만들고 와인 만들고 이런 것들 예. 뭐 동굴 벽화를 광물로 그리고 이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자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다 달랐어요. 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예. 아하. 그러니까 이걸 언젠가 누가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보통은 그 화학 책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라부아지에라는 분이 나오는데 네. 그분이 이제 화학의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 명칭을 우리가 뭐 염화 소듐 이런 명칭을 다 그분이 다 만든 거예요. 이걸로 정하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장면가? 많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분 뭐 아인슈타인 같은 분 정도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인지도라는 개념에서 예. 뭐더 자세하게 해봤자 좀 구차하니까 라부아지에 정도가 제일 유명한. 있기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예. 말씀하십시오. 교수님은 화학 중에서 무슨 화학을 하십니까? 아 저는 나노화학이라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나노라는 게 아주 작은 0.00에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을 말하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 머리카락 한 가닥에 굵기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한 10,000분의 1로 나눈 거예요. 반도체 할 때 맨 나노 하는 거 그거 그겁니다. 아닙니까? 그거. 네, 3나노 공정 예. 뭐 12, 예. 이 나노 크기의 물질을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클릭으로 붙이는 이 반응을 저도 해요. 예. 그러니까 클릭의 한쪽 끝에 제가 만든 나노 물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나노 물질에 약을 붙여서 찾아가게 한다거나. 그럼 어떤 나노 물질을 만드는 게 목표세요? 저는 사실 뭐를 만든다 보다는 음. 약간 좀 재밌는 걸 저도 하고 싶기 때문에 예.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써보는 게 목표예요. 그거를 네? 다 나노화해요? 짧게? 네, 그걸로 된 걸 만들어 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해서 써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하는 거는 그 비소라는 물질을 또 써보고 있거든요. 예. 비소. 네. 독성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독성 물질인데 음. 비소가 항암제로도 쓰이고 있어요. 산화비소가. 예. 그래서 비소를 가지고 백혈병이나 암을 치료하는 연구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물질로 만들었더니 독성이 없어져요. 무슨 나노 물질? 나노 물질로 만들었더니 세포에 넣었는데 세포가 독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이요? 작게 네. 했더니 왜요? 왜 작게 하면 독성이 없어지죠? 그건 이제부터 알아가야 되는 거죠. 어제 테스트를 했는데 독성이 없어져서 이게 주기율표를 하나하나 나노화하고 있었더니 그런 효과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노벨상. 진짜 농업적 노벨 농업적 상까지- 근면성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상 못했던 야, 제일 나노에서 많이 예로 드는 예전부터 게 이상하게 재밌었어요. 그거 근데 비소를 나노화하면 독성이 사라진다는 건 언제 발견된 겁니까? 발견되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 지금 하고 계세요? 네네. 아니 옛날에 비소로 제가 어떤 바이오 업체가 비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폐암이나 이런 암을 치료하는 데로 비소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컨셉이 비소가 약간 독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도 세포니까 먹을 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먹을 걸 먹는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 다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대. 그래서 그럼 다른 세포도 죽일 거 아니야? 하여튼 그 업체에서는 요 암세포만 먹을 걸 죽인다 해서 비소를 쓰는 항암제를 막 만든다고 비소의 했었는데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뭐 대사체를 쓰기도 하고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나노화하면 되는군요 그게. 그 나노 물질에 지금대로면은 비소 끝에다가 암만 찾아가는 거를 클릭으로 붙이면 와. 이제 암으로 가는 거죠. 그럼 암으로 간다. 네. 와. 그건 뇌 혈관도 통과하겠습니다. 뇌는 좀 힘듭니다. 뇌는 진짜 작아야 통과이 막이 있어가지고 네. 뇌로는 그 나노 못 물질이 가고.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죠. 그럼 여기 쌓이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뇌는 보통 다루지 않고요. 사람들은. 아주 작아지면 그렇게 특성이 달라집니까? 같은 완전히 가장 나노에서 예로 많이 드는 게 우리가 금 하면은 예. 노란색의 금속 광채가 있는 금속이잖아요. 예. 금을 나노 입자로 만들면 와인색이 돼요. 예? 와인 정말 그 딱 와인 빨간색의 와인색이 되고 나노 입자로 만들면 네네 금인데 신기하네. 그 크기가 바뀌면 보라색이 되기도 하고 초록색이기도 하고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우와 금이. 네. 왜 크기하고 그 특성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다른 물질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은 물질인데 같은 물질인데? 네. 빛에 대한 성질만 달라지는 거예요. 아 빛에 대한 네. 재밌겠다 정말. 그죠?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 색이 갖는다는 건 특정한 빛만 흡수한다는 거니까 예. 특별한 빛 그 딱 맞는 레이저만 쪼이면 열이 나요. 예. 그걸 가지고 요즘에는 치료에도 많이 써요. 적외선을 쪼여서 암세포만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 이야. 이게 좋은 게 우리가 항암제는 부작용이 막 생기는데 예. 예. 그래도 내성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열로 태우는 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예. 딱 암세포로만 물질이 가게 해서 거기다가 적외선 딱 쪼이면 거기만 타는 거예요. 와. 암들만. 이 연구는 아마 상용화도 거의 된 상태라 외국에서는 이제 대형 동물 다 끝나고 임상도 하고 있고 이미. 이야.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도입이 빨리 될지는 모르죠. 왜냐면 저만 해도 갑자기 나노 물질로 암 태우는 치료 받을 거냐 그럼 좀 망설여질 것 같기 때문에 아직 네. 선례가 없어서. 아직. 근데 다가올 미래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금은 아. FDA 승인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하나 나노로 만들었는다면 요건 무슨 일이 어디다 있을까? 요걸 어디다 쓰지? 요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심지어 해보는 거예요? 섞을 수도 있어요. 금이랑 다른 걸 섞어서 만들었을 때 또 달라져요. 나노가. 네, 성질이 합금이 되면서 또 작으면 잘 붙습니까? 더 작아지면 그 약간 특성도 변하는 게 있고 또 잘 크기만 붙고. 아니라 모양도 있고 별 모양으로 만들 때 다르고 예. 막대기로 만들 때 또 다르고 특이하네요.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리고 이 나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예. 이 어느 학문이든지 그 마지막 경계선에 내가 있다라는 건 뭔가 뿌듯한 게 있잖아요. 네. 나노가 화학의 끝이에요. 음. 왜냐하면 나노보다 작아지면 원자보다 작아져서 화학이 성립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들을 쌓으면서 만든 크기라 내가 화학의 마지막 영역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재밌어서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와. 재밌겠네요. 우와.
돈도 많이 버시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요. 돈은 교수님.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그걸로 항암제 만들어서 팔면 네, 되잖아. 그럼 되잖아요. 음. 화암제. 열심히 야 대단한데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화학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야, 내가 이런 거 집에서 이런 거 아는 척 할 만한 화학이다. 세상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 나는 응. 집에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많죠. 많아서 많아요? 네, 방송을 위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마약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제가 사실은 폭탄 그 막. 개인 유튜브에다가 네. 그 브레이킹 배드라고 드라마 있거든요. 네. 미국 드라마. 거기서 나오는 그 마약 만드는 법을 다 공개를 했어요. 제가 검증을 해서 마약 만드는 마약 거? 만드는 네, 방법을요? 그 화학적으로? 필로폰 만드는 거. 네. 이 재료들로 이렇게 어머나. 해서 만들 수 있다 했더니 예. 이제 유튜브에서 그 검열을 해서 제재를 그래서 이제 18세 미만으로 바꾸면서 이제 다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타협점을 찾는 중이에요. 오늘은 그 다른 거 막 뇌산수은 폭탄 만드는 방법 올리고 했거든요. 이제 어디까지 잡나 한번 보자. 그래서 테스트 중인데 화학자는 사실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까? 예전에 왜 영화 맥가이버라고 있잖아요. 그거 있죠. 보면 뭐가 딴딴딴딴 하면서 막 다 만들잖아요. 다 만들 수 있습니까? 헤어스타일도 비슷해. 맥가이버에서 그 흔히 그 자물쇠 녹이고 막 한 테르밋 반응 이런 예. 것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화학자들은 네. 안 하는 것뿐이죠. 하면 잡혀가니까. 알겠습니다. 화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우선- 머리 많이 좋지 않으면 오지 마라. 전혀 화학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물리나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예. 근데 화학이 재밌으면은 어떻게든 하게 돼요. 왜냐면 실험이 중요해서 예. 이게 실험은 자기가 좋아서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만 느는 거거든요.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예. 근데 이론으로 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론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이걸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화학이 즐겁고 내가 실험만 해봤더니 재밌더라. 네. 그러면은 충분히 화학을 선택해도 후회할 게 없습니다. 좋아하기만 하면 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화학을 같아요. 잘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가설을 잘 세워서 야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진짜 구리를 찾듯이 물론 구리도 가설이 있었겠으나 교수님처럼 A, B, C, D, A, B, C, D 그냥 농업적 근면성으로 다 해보는 게 효과적입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외국 제약회사들도 예. 그 수많은 걸 다 테스트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면적인 방식으로. 네, 왜냐하면 예. 이게 그렇게 됐던 게 자동화 기계들이 나오면서 예. 노동력을 커버할 수 있게 된 건데 또 지금은 시대 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게 생기면서 어. 이론으로 우선 추론하는 거를 기계 그 컴퓨터로 하고 예. 그 도출된 몇 가지 유력한 결과를 실험으로 하는 방식으로 좀씩 바꾸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은 막 그렇게 무작정 한다기보다는 이 가설을 만들 수 있는 접근법을 찾는 이게 더 중요하게 되고 있죠.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많이 하고. 네네. 어. 계산화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질문 중에 네. 화학자 중에는 여성이 꽤 유명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성에게 유리하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까? 네. 그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예. 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아, 남성 그게 딱 그런 셰프도 건 없다. 있고 여성 셰프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없다? 성별이랑은 전혀 네, 저도 별로 좋은 관계없습니다. 질문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꾸 질문 올리셔서 뭐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요. 뭐였죠? 시청자 질문. 뭐 다음 노벨 화학상은 어떻게 될 어떤 게 거냐? 될 것 같냐는 건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뭐 그걸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좀 추론이 됐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도 나오다가 뭐 소재도 나오다 하다 보니까 예. 지금은 마땅히 이거다라고 하나를 고르기는 어렵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나노 물질 중에서 뭐 예. 모프라는 것도 있어요. 그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재료들 예. 이런 걸로 공장에서 막 이산화탄소를 다 모으고 이런 연구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게 또 환경이랑 맞물려서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 진짜 화학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다. 난 이과인데 머리가 나쁘다. 난 그래서 화학이라도 한번 해보련다. 화학이라도 할 수 있는 건 화학밖에 없다. 하면 무슨 추천할 만한 교수님이 쓴 책도 하나 있으시잖아요. 화학 연대기 이런 책을 보면 됩니까? 그 책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썼어요? 왜 쓰셨어요? 그거는 그거? 화학사 책이에요. 아, 그래서 히스토리. 화학의 역사. 처음부터 어. 뭐 선사시대부터 연금술 역사 거쳐서 쓴 예. 거고 예. 그거 말고도 쓴 책이 많은데 아 교수님이 쓴 책이 많으세요? 한 8권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저거는 이제 역사라 좀 그렇고 예. 이제 최근에 그 뭐 역사가 묻고 화학이 답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게 네. 제일 일상적이고 재밌는 내용들 뭐 사약이라든지 뭐 스테인드 글라스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이게 화학이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예. 그거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가 묻고 화학이 답하다. 화학이 답하다. 아. 그게 저희 같은 이제 성인용 교육 방송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보면 먼저- 재밌고. 예, 재밌다. 성인용이면 제 유튜브가 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유튜브 이름 뭐라고요? 유튜브 이름 뭐라고요? 유튜브 이름도 화학학이에요. 네? 화학 네, 화학 화학 중에 앞에는 화학으로 가. 주변 분들이 진짜 어렵다. 어디 추천하기 싫다고 이게 발음 이상하다고. 성인용 화학입니다. 이야. 아, 화학이군요. 화학. 네. 화학 하학. 네. 알겠습니다. 이야. 아직 집에서 파마약 만들고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뭐든 완제품을 사는 게 쌉니다 보통. 네. 야,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화학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고등학생 중에서 화학 별로 흥미 없는 학생들은 네. 지금 실험을 안 해봐서 그러니 화학을 할 때 죽을 것 같은 느낌만 들지 않으면 화학 괜찮다.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저는 화학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렇게 답하시더군요. 아 이거군요. 화학 하학. 네. 아 아직 구독자가 1,000명밖에 안 되시네요. 네, 두 달 전에 시작해서 예. 두 지금 달에 열심히 하고 1,000명. 2달. 야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그래도 좀 분발 좀 하십시오.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논문을 부캐로 하시는 겁니까? 부캐로? 네네. 아. 시간 날 때 좀씩 하는 거라서. 저기에는 성인용 화학 얘기가 들어간다. 세상에 어. 일 중에 시간 날 때 조금씩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뭐 유튜브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아니 새겨 듣겠습니다. 네. 뭐 좀 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 재밌어요. 자, 오늘 광운대학교 화학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광운대학교 화학과의 장홍재 교수님 예. 이번 올해 노벨상은 어. 누가 받았는지. 클릭화학이라는 분야가 받았다. 네. 야. 진짜 처음 들어보는 저는 얘기들이었는데 매우 재밌었습니다. 예. 이과인데 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오늘 희망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네. 네. 자, 다음 내년에 노벨 화학상도 한번 꼭 설명해 주러 네. 와 주십시오. 네. 기회가 되면 꼭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때 고맙습니다. 구독자 몇 명인지 저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딘지 열심히 좀 하세요, 교수님. 청량이 뭡니까 교수님?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